안녕하세요. 이 작용기구 분류표랑 방제 약제표를 많이들 잘 구매해 주셨는데요. 고마워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은 그냥 살균제를 한번 볼 거고요. 이 중에서 잿빛곰팡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잿빛곰팡이가 이런 게 잿빛곰팡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저게 뭔가가 왠지 좀 썩은 것 같죠? 느낌상 저렇게 되면 잿빛곰팡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심각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면적에서 저렇게 발병을 해가지고 옆으로 퍼지겠죠. 이게 또 이제 과일에 발생을 하게 되면 요 꽃받침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점점 망하게 만들죠. 근데 이거 이름이 이제 부르는 게 이제 각각의 과수에서 다른데, 포도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특이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귀부병이라고 부릅니다. 귀부병. 뭐냐면 굉장히 귀한, 아니 병에다가 귀한 귀자를 쓸 수 있단 말이야. 부자는 당연히 부패하는 거예요. 귀하게 부패한다고? 뭐 이런 이름이 다 있어 싶겠지만, 이제 포도로 보통 만드는 게 와인이잖아요. 이 와인을 만드는데 이 보트리스티스라는 병이 걸리면은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형태는 유지하면서 좀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맛있는 와인이 만들어져서, 이야, 저 병에 걸리면 엄청나게 와인이 맛있어져. 이래서 귀부병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게, 아, 잿빛 곰팡이병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약을 쳐야죠. 약을 칠 때에는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누군가가 약을 처방을 해서 줬어. 그러니까는 비닐봉다리 안에, 이 비닐봉다리 안에 약들이 들어있겠죠. 아니면 종이상자 안에, 박스 안에 약들이 있겠죠. 근데 포도는 약을 많이 안 치니까, 약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비닐봉다리 안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잿빛곰팡이를 잘 막을 수 있는 거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단계는 요 단계거든요. 요 단계는 뭐냐면, 어떤 약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받은 약이 이름이 만약에 차단이라는 거를 받은 거예요. 이름 좋잖아요. 뭔가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쳐야 잘 죽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농약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이 생기게 되면 지금 시기에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는지 한번 요거를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일단 차단이라는 게 어떠한 작용기구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건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차단이라는 거를 찾으려면, 지금도 잘 안 보여요? 더 크게 해드릴까 그럼? 예, 너무 큰가? 이 정도면 적당하겠어요.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차단이면 치읓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치읓에 가야지. 그랬더니 차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섞인 거구나. 다랑 사랑 섞여 있는 거예요. 뒤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되지만, 또 나중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1, 2, 3, 4, 5가 있는데 다 5는 완전히 다른 약제라고 보시면 돼요. 작용하는 방식은 같지만 얘는 침투 자체를 못해요. 이것들은 침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어떤 작용기구 하나가
완벽히 동일하게 이렇게 특성을 가지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게 다 예외 같은 것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배울 게 너무 많겠죠? 뭐 아무튼 간에 차단에 요거를 찾았단 말이에요. 아, 다랑 사랑 섞여 있는 약이구나 라는 거를 찾았으니까 그러면은 다사는 뭐가 있나 뭐 보는 거예요. 이거 뭐 또 어떻게 해가지고 호흡을 억제한다 라고 여기 쓰여져 있어요. 사라는 건 세포막의 스테롤 합성을 억제한다 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어차피 이걸 사신 분들만 볼 테니까 공부를 한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세포예요. 세포는 요 막이 두 개예요. 껍질이 두 개라고요. 계란 껍질 두 개잖아요. 안에 얇은 종이 같은 막 같은 게 있고 밖에 딱딱한 껍질이가 있고 사람 피부도 보통 4겹 정도 되고 이러한 세포도 껍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보통 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기관들이 조면소포체니 뭐 리보소미니 뭐 그런 걸 이제 떠나서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왜 이걸 설명해 드리냐면 호흡을 억제한다라는 거는 요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하는 거고요. 스테롤 합성을 억제한다라는 거는 요 껍데기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와 다는 요 두 개를 동시에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약을 칠 때 사이에 있는 어떤 다른 거를 치면 요만큼의 여기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성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사는 여기를 공격하고 이런 거예요. 다 1, 다 2, 다 3 이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작용하는 부위만 공격하는 부위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4, 1, 뭐 4, 2, 4, 3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4, 1은 이쪽, 4, 2는 여기, 4, 3은 이쪽 이런 정도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말고 이런데 안을 공격하거나 이런데 핵을 공격을 하거나 이 바깥에 영양물질이 못 다니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공격하는 건 없어요? 이제 그런 건 요거 두 개 말고 다른 데를 가야죠. 다른 칸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잿빛 곰팡이병 요게 있잖아요. 이걸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차단이라는 게 두 개의 약재가 있었잖아요. 사랑, 다랑. 그러면 다에서 차자도 있고 사에서 차자도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 농민이 편해요. 여기 보면 차단이 이렇게 있고 사에도 차단이 있겠죠?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다만 찾아보고 다른 걸 쳐야지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치면 또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합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랑 사랑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요거를 뺀 다른 데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갈까요? 뭐 마도 있고 라도 있고 나도 있고 카, 마 뭐 다 있잖아요. 미분류 된 것도 있고 이런 데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병이라는 게 우리는 두 가지로 약을 칠 수 있어요. 병이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다음 증상이 있을 때 나눠져요.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런 약제나 쳐도 상관이 없어요.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무조건 침투하는 치료제를 써야 속 안에 들어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외는 흰가루병은 이 흰가루병은요. 이게 작물체의 표면에만 주로 존재해요.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유황이 효과가 있어요. 겉에 있는 것들을 침투도 안 하고 황으로 인해 가지고 산화시키면서 태워버릴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어요. 근데 탄저나 잿빛 곰팡이나 뭐 이런 병들은 이미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아까 증상을 사진에 눈으로 내가 딱 봤어? 그러면 이미 보호하는 걸로는 효과가 다 된 거예요. 왜? 그런 약재들을 뚫고 어디에선가 병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강력하게 치료하는 거를 써야 됩니다. 몸 병에 걸렸으면 뭐 잘라내든 뭐 어떻게 하든 치료를 해야지. 병에 걸렸는데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고 뭐 해서, 예? 뭐 그런다고 이미 걸렸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선생님, 요 사와 라와 다와 나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나중에 하셔야겠지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침투를 할 수 있는 약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와 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병이 생겨서 급하게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갈 때 그래도 좀 침투해서 다른 것들을 해결하려면 나에 있는 걸 쓰거나 라에 있는 거를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뭐 약을 받아서 보니까는 이런 약들이 왔어. 차단이라는 게. 그랬더니 다랑 사야. 그러면 다른 약을 쳐야 되는데 작기도 거의 끝나가고 뭐 딸기도 조그만데 빨리 익어가지고 가격도 안 나오고 뭐 그래 뭐 비싼 약 칠 필요 있겠어? 뭐 병도 별로 안 보이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뭐 마 이런 거 쓰거나 카 이런 거 쓰거나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병이 됐든지 간에 뭐 하나를 쳤으면 동일한 거를 연속해서 치지 말고 다른 칸으로 가서 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이제 농약에 대해서 점점 조금 더 인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각각의 특성이나 이 번호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골라서 쓰실 수 있는, 그것도 교재가 따로 있는데 표가 커다랗게 따로 나와져 있는데 지금은 좀 너무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런 거를 좀 관심이 있고 따라오실 만한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시면 그때 가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더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그게 지금 보면 어디 한번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런 방식인데 좀 크게 해서 보여봐 드릴게요. 농약이 살균제가 있으면 그 살균제에서 각각의 특성을 설명을 해놔야 돼요. 그 특성이 뭐가 있느냐, 그 약이 비에 잘 견디느냐라는 거는 작물체의 표면과 잘 결합을 하거나 식물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당연히. 그런 걸 잘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병이 생겼는데 지금 효과를 빨리 나타내야 돼. 그랬을 경우에는 속효성인 약을 쓰셔야 되고, 좀 수학이 멀었어 아직. 예, 일화방에서 지금 이걸랑 멀었어. 그러니까는 안정적으로 탄저병을 길게 막을 수 있으면 좋겠어. 라든지 할 때는 잔열성이 있는 거를 쓰시면 되고, 약을 살포를 했는데 약이 남은 거야. 분명 25마를 해가지고 썼는데 남았어. 아, 그러면은 좋았어. 저쪽 가장자리 쪽에 찬바람이 많이 불고 그쪽에 응애들도 많더라. 거길 한번 더 쳐야지. 치는 김에 남았으니까. 그런 게 되는 약도 있고 안 되는 약도 있단 말이에요. 약해가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식으로 살균제도 설명이 되어 있고 살충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쓰는 농약들을 3번에 해당이 되면 요 3이라고 쓰고 빈칸은 뭐 없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요 농약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벌에 무슨 피해를 주는구나, 안 주는구나. 접촉해서 하는 거니까 꼼꼼히 뿌려야 되겠구나. 알도 죽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보니까는 좀 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건 모두가 다 배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는 다 농민들한테 드리고 하면 굉장히 좋죠. 지금 노지 딸기는 없잖아요, 잘? 거의 100명 중에 한 분 계실까 말까 할 테고, 과수는 대부분 노지란 말이에요. 사과, 배포도, 복숭아, 뭐 이런 거는. 그러면 약을 살포를 하고 비가 오고 안 오고가 그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늘 이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특성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딸기도 이런 거를 안다고 해가지고 크게 나쁠 거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또 기회가 되면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고 보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